간암이 좀 슬프거든요. 이렇게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어서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암이 일단 오면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암을 치료를 안 하면 언젠가는 이게 암이 커져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네. 치료는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치료 중에 가장 효과가 좋은 치료법을 일단 고르셔야 되고요. 안녕하세요. 간사랑동호회 윤규원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랜만에 좀 새로운 기획을 했어요. 오늘은 여기가 어디냐면 서울 아산병원입니다. 오늘 서울 아산병원 김강모 교수님을 모시고 간암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 특히 최근에 나오고 있는 간암의 그 전신치료 항암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고요. 먼저 간암의 일반적인 내용, 그리고 간 질환 전체 일반적인 내용은 제가 아래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그쪽을 보시면 김광모 교수님께서 최근에 한 1, 2년 전에 강의하셨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모 교수님, 환영합니다. 글쎄요.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교수님 알 것 같아요. 워낙 유명하셔서 알 것 같지만 그래도 서울 아산병원 자랑, 그리고 김광모 교수님 자랑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에서 소화기내과를 하고 있는 김강모라고 합니다. 주로 간암 환자를 많이 보고 있고요. 이런 좋은 기회에 우리 윤구현 대표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간암에 대해서 혹시 진료실에서는 말씀 잘 못 드렸던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자랑 좀만 더 해주세요. 우리나라에서 간암 하면은 다른 병원 선생님들이 조금 서운해하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아산병원이 가장 이렇게 명망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으니까요. 이게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사실 간암하면 아산병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1등인 건 당연하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봐도 아마 간암 분야에서는 우리 병원이 탑이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환자 수가 제가 알기로는 제일 많은 네. 것 같고요. 뭐 물론 여기 이제 이 일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분들 연락 주시면 저희가 기꺼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자랑, 선생님 본인 자랑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좀 무거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간암이 좀 슬프거든요. 이렇게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어서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간암은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대부분 기저질환이 있으시잖아요. 다른 암들하고 좀 다르게. 네. 주로 비형간염, C형간염, 알코올 질환, 뭐 다른 이유로 간경변,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간암은 기저질환이 있는 간에서 대부분 생기고요. 우리나라는 뭐 만성간질환의 원인이 비형간염이 뭐 독보적으로 네. 많으니까요. 그게 한 70% 정도였는데 요즘은 백시네이션 때문에 요즘은 한 60% 정도로 좀 주는 경향이고요. C형간염은 여전히 한 15 내지 20%고 네. 알코올이 지금 예전보다 조금 퍼센트가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인으로 치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주로 간암이 이제 덜컥 오게 되는 거죠. 이제. 알코올은 우리나라가 알코올 음주량이 좀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아직 그게 상대적인 비중이 늘어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실제 네. 알코올 간경변이나 알코올 간경변에서 생기는 간암이 상대적인 분율로는 사실 좀 늘어나는 추세로 보입니다. 요즘 또 비알코올성 간질환도 많이 얘기가 있잖아요. 비알코올성 간질환이 서양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우리나라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유병률은 그게 한 5, 60%까지도 되는데 그거에 의해서 간경변으로 간 경우는 사실은 모든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간경변으로 가는 건 아니라서 그렇죠. 그게 물론 중요도가 앞으로는 늘어나겠지만 현재 다른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에 비해서 더 이제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아마 그 강조하시는 분들은 비형간염, C형간염이 통제가 되고 있으니 이제는 그쪽에도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맞습니다.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 암 진단 받으시면 제일 먼저 환자분이 내가 몇 기냐, 그리고 그에 따라 어떻게 다르냐, 그런 고민을 먼저 하실 것 같은데요. 간암은 병기를 어떻게 나누나요? 간암은 암의 크기나 개수 네. 그리고 침범 정도에 따라서 병기를 나누는데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쓰는 병기는 크기가 2cm, 네. 그리고 개수가 하나냐 여러 개냐, 그리고 혈관 침범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가 다 아니면 1기, 네. 하나가 걸리면 2기, 두 개가 걸리면 3기. 아, 그렇게 설명하니까 이해가 네, 굉장히 네. 쉽네요. 굉장히 쉽게 되어 있는데요. 이 서양 같은 경우는 거기에 간 기능까지 포함시켜서 그 BCLC라는 그 병기를 쓰는데요. 그래서 나라마다 쓰는 병기가 약간 다르긴 한데 큰 줄기는 그렇습니다. 개수가 여러 개거나 혈관을 침범하거나 크기가 크거나 하면 병기가 올라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암에서의 우리 예후를 보면 다른 암들하고 좀 다르게 잔존 간 기능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치료 옵션도 달라지고 치료 성적도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이 차일드표 클래스를 쓰고, 근데 그게 또 어떤 의미인지 A, B, C 이렇게 나누는데 맞아요. 네. 그거를 사실 좀 구분하는 기준이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뭐 주관적으로 어떻다가 아니라 임상 수치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환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A, B, C를 구분한다면 어떻게 설명을 하면 될까요? 그 Child Per Classification이라고 하는 거는요, 간 기능이 나빠질 때 나타나는 증상이 복수나 네. 간성 혼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개에다가 그 간 기능이 나빠졌다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부민이 얼마냐, 빌리루빈이 얼마냐, 혈액 응고, 그 프로스롬빈 타임이라고 하는데 혈액 응고가 얼마냐, 네.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 세 가지 혈액 검사와 복수 여부, 간성 혼수 여부를 가지고 이제 좋으면은 1점, 중간 정도면 2점, 나쁘면 3점. 그렇게 해서요. 그러면은 하나당 3점이 되고 5개 항목이니까 제일 높은 점수는 15점이죠. 그래서 가장 낮은 건 5점, 네. 가장 많은 건 15점. 아. 그래서 그게 5점, 6점까지는 A. 그럼 A면은 거의 증상은 없다. 제일 좀 좋은 쪽이고요. 7, 8, 9점까지는 B. 네. 그리고 10점 이상이 되면 C. 그래서 A가 좋은 쪽, B가 중간, C가 나쁜 쪽. 대개는요, 복수가 내가 찾는데 이뇨제 써서 조절이 좀 된다. 그러면 B 네. 등급이 됩니다. 나는 복수가 아예 안 찼다 그러면 A이실 A고요. 거고요. 네. C는 복수가 차는데 조절도 잘 안 된다. 그러면 C가 됩니다. 증상이 간경변에 좀 전형적인 증상이 있는데 그게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조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구분하면 A, B, C 좀 이해가 쉽겠네요. 뒷부분에서 먹는 약이나 뭐 주사제나 이런 약들이 나올 텐데, 또 그 급여 기준이나 이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좀 잘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나온 설명들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궁금한 게, 우리가 그 최근에 한 10년 동안 간암의 생존율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치료 성적이 좋아진 건지 아니면 좀 조기에 진단이 돼서 그렇게 보이는 건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진단이 빨리 되는 건 맞는데 그게 좀 어느 정도인지 선생님 혹시 이렇게 느끼는 감이 어떤지 좀 궁금해요. 그게 예전에는 그 간세포암이라고 하면 네. 진행이 된 상태에서 진단이 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그 간세포암의 위험 인자가 있는 분들이 이 선별 검사라고 계속 검사들을 하시기 때문에 네. 그 진단되는 기가 점점 이렇게 좀 빨라지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네. 요즘은 그 수술이 가능한 초기 암 같은 경우가 한 20%에서 30% 정도는 넓게 보면요, 그 정도로 조금 조기에 발견되는 경향이 확실히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그 진행된 단계에서 진단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게 조기 진단이 20, 30%가 굉장히 낮은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간암의 국가암검진 수검률이 한 70% 정도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30%밖에 안 되는 그게 거예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그 느낌이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글쎄요, 정확하게 데이터를 보면 그게 데이터가 나오겠지만, 없더라고요. 네. 네. 저희가 그 실제로 그 1년에 그 하는
건수로 저희가 그 우리 병원 데이터를 보면 아직까지는 진행된 단계가 더 많은 상황이고요. 같은 진행된 단계라고 하더라도 예년보다는 확실히 치료 성적이 좋아졌습니다. 이거는 간 기능을 좋게 하는 좋은 약들도 많지만 이 치료법도 자꾸 하다 보니 발전을 해서요. 좋은 약도 나오고 하니까 확실히 생존 기간은 길어진 게 맞습니다. 치료 방법은 크게 변화는 없지 않나요? 예전에 한 10년 전과 비교를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형 간염이나 C형 간염 치료를 하는 그런 네네. 약들이 이제 큰 역할을 하는 거고요. 네. 색전술이나 뭐 방사선 색전술이나 뭐 여러 예전에 하던 것도 자꾸 이제 좀 더 기술이 네. 발전하니까 그렇고요. 그러니까 같은 이름이지만 네. 성적은 점점 좋아지고 예년보다 있다. 훨씬 낫습니다. 수술 같은 경우도 이제 예전에는 수술을 하면 유병률이라고 해서 수술한 다음에 합병증이 생기는 확률이 꽤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0%거든요. 그래서 수술도 많이 좋아지고 뭐 다 이제 발전하는 거죠. 사실 요즘 교수님들이 그 환자용 책자를 좀 안 쓰시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뭐 윤승기 선생님이나 보시는 분들 많이 아실 만한 분들이 한강엽 선생님이나 그 다음에 강남세브란스 이관식 선생님 이분들이 이제 쓰신 책을 되게 좋게 읽었는데 그 후에 나오는 책들이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또 치료 방법들은 다 거의 비슷비슷해서 그래서 책이 안 나오는 건가 했는데 이제 같은 방법이더라도 성적은 굉장히 좀 더 좋아지고 있다. 그 혹시 간암 치료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시면 네. 대한간암회에서 그 환자 관련 홍보 책자도 있고요. 더구나 최근에 대한간암회에서 그 간질환 백서가 나와서 굉장히 잘 요약이 되어 있고 백서는 일반 환자들이 읽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내용이 저도 내용 봤는데 내용 굉장히 좋은데 좀 난이도가 있고 두께가 이만하잖아요. 하여튼 좋은 책입니다. 그 간암 파트를 또 제가 맡아서 했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읽어보고 좀 풀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 나름대로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병기별 생존율하고 좀 이어지는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병기별 생존율은 최근 자료는 못 봤고 2012년 국가암 등록 통계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국하는 한 50% 정도, 국소는 17% 정도, 원격 이게 거의 한 4기 정도 되시는 거죠. 이제 3% 조금 안 되는 정도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볼 때마다 좀 빨리 진단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조기 검진도 그만큼 중요하고 만성비형간염, C형간염 가지신 분들은 또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알코올성 간질환은 빨리 술 끊으시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때요, 선생님? 저기 2012년 자료인데 지금하고 생각하시면 이게 차이가 참 있을까요? 그 병기도 중요하고요. 네. 어떤 치료를 어디에서 받았는지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쉽게 그 요즘 제가 그 겪은 거는 비교적 초기로 그 근치적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을 치면 한 70%에서 80% 그 정도가 되고요. 아주 진행한 경우는 저희가 평균 생존 기간, 그러니까 그 절반의 환자분이 돌아가시는 그 시점이 한 1년 2개월이 되면 대개 그거를 이제 그 환자분들이 생각하시는 평균 생존 기간 정도로 진행한 경우에는요. 물론 그게 평균이기 때문에 더 오래 사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렇죠. 그 중간기 정도 되는 것이 5년 생존율이 한 30%. 그 정도 됩니다. 그게 1년 2개월이면 예전에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여기저기서 뭐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증상이 나타난 다음에 진단받으면 6개월 뭐 이런 맞습니다. 얘기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6, 7개월이었습니다. 그게 2배로 늘어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빨리빨리 업데이트 해야겠군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대학에서 수련받고 나온 지 좀 오래되신 분들은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또 간암 같은 경우는 뭐 개원가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는 병은 아주 일부 선생님들 아니면 없기 때문에 막 그런 데이터 가지고 지금 환자분들한테 안내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비형간염 같은 경우는 제가 자주 말했던 게 2000년 이전의 비형간염과 2000년 이후의 비형간염 완전 다른 병이다. C형간염은 2016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 다른 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왔는데 간암도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많이 다른 병이군요, 예전과는. 그 예전에는 저희가 수련 받을 때 한 20년 그런 전에는 그 간암으로 전이된 환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 말은 전이 되기 전에 대부분 돌아가셨는데 네. 요즘은 거의 7, 80%에서 전이가 있으니까요. 그 말은 어, 그 전이가 될 때까지 환자분을 오래 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제부터는 좀 어려운 용어를 좀 여쭤볼게요. 아까 좀 전에 이제 근치적 치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게 딱 치료에 들어오면 갑자기 생소한 용어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근치적 치료는 뭐고, 보존적 치료는 뭐고, 저도 그 간질환에 처음 관심을 가졌을 때 선생님들이 되게 쉽게 던지는 말인데, 저게 무슨 뜻이지? 뭐 요즘 물론 인터넷으로 검색도 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도 않아서 좀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뭐 근치적 치료는 간암은 뭐 간절제술, 간이식술, 고주파 소작술, RFA라고 하고 나머지는 뭐 보존적 치료 이렇게 구분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둘이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 해석을 근치라는 말로 해서 그런데요. 이거 네. 근치는 그 소위 완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 그러니까 간암을 완전히 없애는 완치를 목표로 하는 치료가 근치적 치료고요. 네. 보존적 치료는 간암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지만 이 치료법을 통해서 저는 컨트롤 한다고 그러는데 간암을 이제 안 크게 네. 줄여서 이 환자분의 그 살아 계시는 기간을 길게 하는 것을 보존적 치료 이렇게 합니다. 물론 보존적 치료를 했는데도 효과가 좋으면 근치가 될 수도 있는 건데요. 네. 정의상은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게 뭐 아마 평생에 암을 여러 번 진단받는 분들은 물론 요즘은 생존율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여러 분 있긴 하지만 뭐 처음 경험하시잖아요, 대부분. 그러면 이 설명을 들으면 그러면은 내가 근치적 치료를 안 받으면 나는 뭐 죽는다는 얘기야? 이렇게 반응을 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환자분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것 같지 않거든요. 어떻게 설명을 드리세요? 참 이게 막 여러 생각이 드는데요. 암이 일단 오면 그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암을 치료를 안 하면 음, 언젠가는 이게 암이 커져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네. 치료는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치료 중에 가장 효과가 좋은 치료법을 일단 고르셔야 되고요. 만약에 근치가 가능한 상태라면은 뭐 다른 걸 고려하실 거 없이 그냥 근치적으로 가면 되는데 문제는 근치가 어려워 보이는 환자분을 이제 설득하고 설명하는 게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요. 사실은 치료 반응이 예를 들면 뭐 우리 퍼센트로 30%입니다, 40%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사실은 실제 환자분들한테 네. 와닿지는 않고요. 그렇죠. 일단 치료해서 결과가 좋으면 음. 완치도 가능한 상황이니 네. 이거를 같이 해보자고 이제 설득을 하죠. 이거를 뭐 5년 생존율이 얼마고요? 이렇게 너무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환자분 길을 아예 꺾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지금까지 선생님과 우리 간암 치료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좀 나눴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 그 중에서 우리 전신 항암요법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어주신 거 감사하고요. 이어서 나오는 우리 간암 치료에 대한 얘기 더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간암 치료에 대해 일반적인 얘기들을 좀 나눴는데요. 한 가지 빼먹은 것 같아요, 선생님. 선생님은 간세포암이라는 표현을 쓰셨고, 저는 간암이라는 표현을 주로 썼는데, 어떻게 우리 구분되는지